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석화입니다. 더미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맨유랑 첼시 경기를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또 이제 프리미어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경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한두 경기 약간 빅게임 아니면 재밌었던 게임 이런 네. 거를 리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앞으로 꾸준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뭘요? 첼시 맨유 경기도 유료 이제 중계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직접 보시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결제를 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크게 보지 못하고 대부분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이렇게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주면은 이 경기가 어땠었구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생각한 게 유료 경기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입중계 같은 거를 좀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입중계도 예정돼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맨유 첼시 네. 이제 맨유 OT에서 열렸죠. 1라운드가 네, 시작됐어요. 1라운드 드디어 시작됐는데 메뉴가. 네. 이제 주목해서 볼 점은 그거였어요. 이제 램파드 감독의 데뷔. 데뷔죠. 이제 램반장의 데뷔였는데 신고식이 너무 빡셌다. 램파드가 원정인 그 메뉴 음. 올드 트래포드에서 4대 0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굉장히 좀 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 때도 라이벌 팀이었잖아요. 그죠. 그 팀에서 뭔가 자기가 데뷔전을 이겨냈으면 얼마나 참 뿌듯하고 좀 이랬을 텐데 다음 2라운드 때는 좀 칼을 갈지 않을까 리버풀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네. 뭐 어디 뭐 데뷔전을 치른다. 네, 선수든 네, 감독이든 그러면은 이 마음가짐이 동기부여가 다르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 경기를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램파드 감독도 머릿속에 그게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한두 골 먹고 나니까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이제 표정이 계속 이게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죠? 램파드 저도 맞습니다. 심각한 표정. 심각한 표정으로 네. 계속 썩어 있어가지고 그럼 좀 이제 깊게 이제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램파드 감독의 스타일. 스타일. 램파드가 이번에 첼시로 새로 오면서 훈련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활동량이 많은. 맞아요. 이제 프레싱, 압박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리가 자자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이랑 같이 뛰었대. 아, 체력 그쵸, 훈련을. 그쵸. 아니 감독이 뛰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안 뛰어? 그 그만큼- 정도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경기에서 나타났었다. 이번 확실히 경기에서 알 수 나타났었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체력 훈련이 필요했나? 그렇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이프레싱. 하이 프레싱. 이게 이 정도로 하이프레싱을 거나? 애들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위닝 11 경기를 하면은 수비 전술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비 라인 간격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라인 간격을 끝까지 위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 프레싱 전방 압박을 그냥 최대치로. 최대치로 해놓는 지금 그런 유의 압박을 가져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압박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아직 뭐랄까요? 첼시의 선수들이 아직 이제 시즌 시작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된 듯한 움직임 보이진 않았어요, 확실히. 램파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란 게 혼자만 그죠. 하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은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그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였어요, 네. 첼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공간이 나니까 이제 그제서 압박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전술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들 가운데서 전술 자체가 없는 팀도 있어요. 그죠? 음?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아스날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벵거 감독 시절 때 네. 무색무취의 그 아스날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팀이 그죠? 좋은 거라고 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선수들이 완벽하게 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죠? 좀 그런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미흡한 게 있어요.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실 압박을 무조건 나가는 것보다 압박을 나갈 타이밍이랑 타이밍. 안 나갈 타이밍이랑 이게 좀 약간 구분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뭐 아직 훈련이 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램파드 감독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이프레싱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좀 볼 수 있었고 이 전술 하이프레싱 이 전술의 단점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이제 단점이란 요소가 급격한 체력 저하. 이게 한 70분인가요? 그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압박은 해. 선수들이 머릿속엔 박혀 있어. 야, 나 이거 안 뛰면은 나가서 또 감독한테 쌍욕 먹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1라운드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죠. 압박은 합니다. 하지만 한 몸으로 다 같이 이루어서 압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수비랑 공격이랑 간격이 이렇게 뚝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맨유가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그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압박하는 팀들한테는 가장 단점이에요. 뒷공간을 많이 내줍니다.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이런 팀이 만약에 빠른 공격수가 있는 팀에 그쵸. 상대한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제 맨유한테 이 개털린 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맨유 혹시 그 맨유 4골 중에서 네. PK가 되는 상황까지 합하면요. 다 역수 상황이에요. 다 역습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약점이다. 이거는. 약점이다. 이제 첼시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이런 약점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오면은 보완을 해야 또 됩니다. 다른 팀한테도 이제 개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이런 그죠? 전술이. 뭐냐면은 전술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술적인 색깔은 이제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다른 팀과 그다음 반대로. 그다음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하이프레싱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이프레싱을 한다? 그러면은 빌드업이 조금 애매한 팀 있죠. 이제 상위권 팀 말고 약간 좀 뭐 중하위권 팀들한테는 이거 못 풀어 나옵니다. 중하위권 팀들은 이거 빌드업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첼시가 원하는 이제 램반장이 원하는 그런 전술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저도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네네. 이 램반장의 이런 높은 압박 이런 게 매 시즌마다 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심지어 그럼요. 또 첼시가 이번에 영입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징계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선수층이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 얇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층이 얇은 상태에서 이런 압박을 매 시즌,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램반장이 이런 압박인 전술도 물론 좋지만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네네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램파드 감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네. 알기로 IQ가 엄청 높다고. 맨사 회원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조건 한눈만 파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죠. 다른 전술도 여러 가지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봤어요. 램파드 감독이 하고 싶은 전술이 뭐냐면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걸잖아요. 그럼 공을 상대 그 골대 있잖아요. 누구보다 상대 골대에 가까운 데서 볼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서 만들어 오는 것보다 사실 요 앞에서 뺏어서 그럼 골대 바로 앞이니까 그죠. 슈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보셨을 거예요. 그 골대를 아브라함 선수가 그죠. 볼을 높은 위치에서 뺏자마자 네. 슈팅해서 골대 맞은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램파드 감독이 요런 거를 많이 주문을 하고 요런 걸 노리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골이 됐으면은 저는 스코어는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몰랐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야. 첼시가 지공이 우리 이제 역습이랑 하고 또 지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역습을 못했을 때는 지공 상황에서 네. 정말 밋밋해요. 아자르가 빠져서 그런지 이 지공 상황에서 네. 이 흔들어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평범한 패스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다 뺏겨. 페드로 선수도 턴오버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패스 마스터라는 조르지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바깥으로 차버리고 남 갖다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지공 상황에서 뺏기니까 바로 역습해서 내 골이 다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실수가. 그 다음에 어제 캉테 선수가 앉아있었잖아요. 계속 네네. 벤치에 앉아있다가 근데 캉테 선수가 몸이 안 좋다고 해요. 아직까지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 이번 경기엔 뛸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게임 개판이니까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전술에서는 제가 램파드 감독 이제 축구에서 캉테는 거의 핵심이다. 핵심이죠.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캉테 위주로 아마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중에서 4-2-2 홀딩 미드필더, 디펜스 미드필더 2명 중에서
한 명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코바치치랑 조르지뉴 조합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르지뉴가 작년에 사리볼에서는 조르지뉴가 거의 핵심이었잖아요. 핵심이었죠. 올해는 완전 그냥 똥 취급을 받을 것이다. 동치그. 왜냐하면 조르지뉴는 원래 태생적으로 수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기동력이 그렇게 어. 막 좋은 스타일.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열심히는 뛰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비력이 워낙 태생부터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상태만큼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그렇다고 어제 그 패싱 마스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라운드부터는 이 다가올 슈퍼컵 경기부터는 아마 캉테 선수가 이제 나와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첼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첼시 앞으로 몇 경기를 좀 더 봐야 돼요. 네. 전술이 어떻게 나올지는 램파드 감독이 앞으로 올 시즌을 어떻게 치를지는 몇 경기를 좀 더 봐야 되지만 하지만 올 시즌 첼시 경기 어디 팀이랑 해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승패를 떠나서 첼시랑 어디 팀이랑 한다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를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첼시는. 이제 리뷰를 간단히 해봤고 다음에도 저희는 또 다른 리뷰나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인스타 따라하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띵!